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꺼낼 이야기는 강원도 사북의 어느 오래된 모텔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별사탕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입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회사 형들과 함께 강원도 쪽으로 보드를 타러 갔다고 해요. 겨울에 보드 타러 가면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재미는 있는데 저녁쯤 되면 다리도 풀리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요. 그날도 별사탕님 일행은 하루 종일 보드를 타고 내려와서 몸이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밥도 먹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형들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꺼냈대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카지노 한번 가볼래? 처음부터 돈을 크게 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냥 여행 온 김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소액만 들고 들어가자. 진짜 구경만 하고 나오자. 이런 식으로요. 별사탕님도 카지노를 제대로 가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고 자기랑은 딱히 상관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도 회사 형들이랑 다 같이 움직이니까 별 생각 없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행은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카지노 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사탕님이 기억하는 첫인상은 조명이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앞이 너무 밝았다고 합니다. 밖은 분명 겨울 산속 밤이었는데 객장 안은 밤 같지가 않았대요. 천장 조명은 계속 반짝이고 기계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사람들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잊은 것처럼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표정 없이 버튼만 누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거의 기대다시피 앉아 있었대요. 처음엔 그 모든 게 그냥 신기했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딱히 할 줄 아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바카라도 잘 몰랐고 블랙잭도 잘 몰랐고 룰렛도 어떻게 하는지 애매했다고 해요. 회사 형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쪽으로 갔고 별사탕님은 잠시 객장을 둘러보다가 빈 슬롯머신 하나를 봤습니다. 그나마 슬롯머신은 복잡한 규칙을 몰라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액을 넣고 옆 사람들을 슬쩍 보면서 버튼을 눌렀다고 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어색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고 기계음이 나고 무언가 맞을 듯 말 듯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익숙하게 조작하는데 별사탕님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대요. 하루 종일 보드를 탔으니까요. 다리도 무겁고 어깨도 뻐근하고 잠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게 그냥 피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 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기하게 보이던 객장의 조명들이 그때부터는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기계음도 하나하나가 귀에 걸리기 시작했대요. 별사탕님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속에서는 뭔가 올라올 것 같고 몸에서는 힘이 빠지고 의자에 앉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화면을 보니 남은 크레딧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빼야 할지,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옆 사람을 보거나 직원에게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그럴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회사 형들에게 말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나갈게 이 한마디를 보낼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틀거리듯 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객장 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고 합니다. 새벽 1시쯤이었다고 해요. 겨울밤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그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속은 계속 좋지 않았고 배도 아프고 다리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숙소까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형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어디인지 확인할 생각도 전부 뒤로 밀렸다고 해요. 그냥 당장 어디든 들어가서 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택시가 한 대 보였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거의 도망치듯 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별사탕님은 정확한 숙소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텔 많은 데로 좀 가주세요. 기사님은 별다른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지 기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차창 밖으로 어두운 거리와 간판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던 것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쪽이 사북 근처였던 것 같다고 해요. 택시는 모텔들이 모여있는 거리 앞에 멈췄습니다. 별사탕님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판 불빛은 몇 개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나온 듯한 목소리가 멀리서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고 차가운 바람만 계속 불었다고 해요. 별사탕님은 눈앞에 보이는 나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텔이 괜찮은 곳인지 낡은 곳인지 방 상태가 어떤지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프런트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사탕님은 숙박을 끊고 키를 받았습니다. 방 번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숫자를 외울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계단으로 올라갔는지도 기억이 흐릿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느낌만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방은 오래된 모텔방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리모델링된 깔끔한 방이 아니라 조금 오래된 벽지와 묵직한 이불, 낮은 침대가 있는 뭐 그런 방이었다고 해요. 공기에도 오래된 난방 냄새 같은 게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 한쪽에는 TV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얇은 TV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볼록하게 나온 오래된 CRT TV였다고 해요. 어릴 때 집 거실에서나 봤을 법한 전원 버튼이 TV 본체 앞쪽에 달린 그런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별사탕님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켰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천장불이 켜졌고 방 안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억난다고 해요.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별사탕님은 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고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냥 침대 쪽으로 걸어가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외투를 입은 채였는지 신발을 완전히 벗었는지 그런 세부적인 건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방 안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사탕님은 그 상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아니면 몇십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왜 깼는지 바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속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라 처음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바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방 안이 깜깜했습니다. 분명히 불을 켜고 잠들었는데 방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만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TV였습니다. 그 오래된 CRT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영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색 노이즈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TV에서 채널이 맞지 않을 때 나오던 하얗고 검은 점들이 계속 흔들리는 화면, 그리고 그 노이즈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너무 컸다고 해요. 볼륨이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크게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침대 위에서 잠깐 그대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방이 어둡지? 왜 TV가 켜져 있지? 왜 저 소리가 이렇게 크지? 그 순간 방 안에 누군가 보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문 옆에 사람이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침대 옆에 누가 앉아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TV 노이즈의 회색빛이 벽과 천장을 불규칙하게 비추고 방 안의 가구들이 잠깐씩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모르고 방키를 챙겼는지도 모르고 외투를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던 TV 노이즈가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속 새어나왔을 텐데 복도로 나오자 오히려 그 소리가 더 이상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새벽 모텔 복도는 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별사탕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모텔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별사탕님은 그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마셔야 될 것 같았고 일단 밝은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고 해요. 별사탕님은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해요. 별사탕님은 캔커피를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방금 겪은 일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TV가 고장났나? 오래된 모텔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대요. 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 낡은 TV라서 갑자기 켜졌을 수도 있고 리모컨이 어디 눌렸을 수도 있겠다고요. 몸도 안 좋았으니까 잠에서 덜 깬 상태로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차가운 공기를 맡고 있으니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질수록 하나씩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별사탕님은 분명히 불을 켜고 잠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켰고 그 밝은 방 안에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불을 끈 기억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스위치까지 다시 가서 불을 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깼을 때는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누가 불을 껐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TV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만진 기억도 없고 TV 가까이에 간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깼을 때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켜진 게 아니라 노이즈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TV를 켰을까? 세 번째, 별사탕님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복통이 있었고 메스꺼움이 있었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끊긴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간 장면, 불을 켠 장면, TV가 꺼져 있던 장면, 침대에 그대로 쓰러진 장면은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끄고 TV를 켰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하기엔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별사탕님은 사실 TV 노이즈에 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으니깐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게 TV 노이즈였으니까 당연히 그 소리 때문에 깬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이 떠지기 바로 직전, 정말 잠에서 깨기 바로 직전에 먼저 들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짧고 분명한 소리, 딸깍. 별사탕님은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TV 리모컨 버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멀티탭 스위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아니었고 형광등 스위치 소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건 오래된 CRT TV에 달린 동그란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꾹 누르면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 그 소리였습니다. 별사탕님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채 모텔 건물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방, 불이 켜져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고 자기는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던 그 방. 그런데 자기가 잠든 사이 누군가 그 방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낡은 TV 앞으로 가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TV 노이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만약 TV가 혼자 켜진 거라면 그 딸깍 소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리모컨으로 켜진 거라면 본체 버튼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기 문제라면 볼륨이 그렇게 크게 나올 이유도 애매했습니다. 그럼 누가 눌렀을까?
그 생각이 들자 별사탕님은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말해야 하나 싶었다고 해요. 방 안에 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TV도 켜졌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기 입으로도 이상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방 안에서 사람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이 꺼져 있었고 TV가 켜져 있었고 딸깍 소리를 들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잠든 사람 옆에서 불을 끄고 TV를 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낡은 모텔방에서 새벽에 처음 보는 투숙객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는요. 그날 이후의 일은 제보 내용에도 길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별사탕님은 회사 형들과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짐을 어떻게 챙겼는지, 그 방에 다시 올라갔는지 정확히 자세히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별사탕님은 그 일을 가끔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어두웠던 방도 노이즈가 가득하던 TV도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 순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소리, 딸깍, 그 소리라고 합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서웠던 장면은 흐려지는데 이상했던 순간 하나만 유독 선명하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별사탕님에게는 그게 바로 그 소리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린 뒤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그 소리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냥 TV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기억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오래된 모텔, 고장난 TV, 우연한 해프닝, 그 정도로요. 그런데 기억 속에 그 딸깍거리는 소리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별사탕님은 그날 자신을 깨운 것이 TV 소리였는지 아니면 TV를 켠 무언가였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날 불을 끄고 TV를 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현실 속에서의 괴상한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괴담서랍의 목소리로 소개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연은 괴담서랍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와 제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